나보코프와 러시아 망명문학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나보코프는 워낙에 유명한 작가여서 또 롤리타라는 작품이 워낙에 유명한 또 작품이기도 하고, 그래서 자주 이렇게 접해 보셨을 것도 같은데, 나보코프 자신이 러시아 문학의 어떤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어떤 적통을 잇고 있는 작가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1799년에 푸시킨이 탄생하고 100주년이 되는 해에 이제 자기 자신이 태어났다라는 어떤 프라이드가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예부긴이 오네긴 같은 이제 푸시킨의 대표작이면 이제 러시아 문학의 대표작인데, 그런 작품을 이게 영어로 번역해서 이렇게 출간하고 거기에 대한 굉장히 방대한 분량의 이렇게 주석서를 쓰고, 이런 작업들이 비단 그러니까 조금 욕심이 있어요. 흔히 이제 망명 이후에 미국에서 영어로 이제 작품 활동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보코프에 대해서는 가장 유명한 전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방대한 분량인데, 브라이언 보이드라는 미국 이제 연구자가 쓴 전기가 있어요. 이게 러시아에서도 이게 여러 전기들이 나와 있지만, 이게 가장 방대한, 가장 자세한 전기입니다. 그게 러시안 이어즈, 아메리칸 이어즈 이게 두 권으로 이렇게 분권돼 있어요. 토탈 페이지로 한 1000페이지가 넘어가는 굉장히 두툼한 두 권짜리 책인데, 그렇게 나눠놓긴 하지만 이 미국이라는 게 나보코프에게는 별 의미가 없어요. 미국이란 나라, 불가피하게 영어로 작품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작가로서의 불운이죠. 자기가 모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이제 창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의도적인 선택은 아니었고, 나보코프 같은 경우에는 불가피한 어떤 시대적 여건 때문에,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거고, 그 자신이 이제 좀 서름이라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발적으로 다른 언어를 선택한 경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 케이스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언어로 창작을 하는 경우, 그리고 그 두 언어로 이제 어떤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작가는 정말 드문데, 그 중에서도 나보코프는 이게 첫 손가락에 꼽히는 작가입니다. 프로이드주의를 아주 싫어합니다. 나보코프는 거기에 대한 어떤 거부감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작가의 전기하고 작품하고 연결시키려는 거, 그런 시도에 대해서. 근데 그런 반응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 작가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런 거부감, 그런 혐오에 프로이드적인 기원이 있습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실제로는 굉장히 긴밀하게 조금 연관이 돼 있어요. 창작하고, 그다음에 이런 어떤 작가의 어떤 정기적인 배경하고, 그다음에 참고적으로 그런 경우만 제외하면 사실 별로 그렇게 파란만장한 그런 건 아니고요. 망명해서 이제 영어하고 테니스 강사도 하고, 그러다 이제 독일 쪽에 있으면서 이제 서서 이제 시린이라는 필명을 썼는데, 망명문단에서 서서 이제 이름이 주목받는 신인 작가로 이름을 이렇게 좀 알리게 되다가, 그 다음에 미국에 건너가서 이제 대학에 자리 잡습니다. 러시아 문학 강의하는 어떤 강사로 이렇게 자리를 잡다가 이제 영어로 이렇게 언어를 바꿔서 창작을 하게 되는데, 롤리타라는 작품이 이제 소위 대박을 터뜨리기 전까지는 그냥 이게 소설을 쓰는 영문학 문학 교수 정도였어요. 또 하나 관계된 건 이제 나보코프하고 이 나비, 이게 한자로 인시류라고 이렇게 써요. 인시류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비 연구자예요. 나비 채집을 굉장히 일찍부터 시작했어요. 10대 때부터. 연보에는 11살 때부터 이제 나비 채집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러는데, 이게 아마추어 수준이 아니라 프로입니다. 전문가 수준이어가지고, 하버드 대학의 자연사 박물관의 특별 연구원 정도까지 했어요. 그리고 나비 중에는 나보코프의 이름을 딴 학명에 나보코프 이름이 들어간 나비들도 있어요. 자기가 이름 붙인. 그러니까 최초 발견자가 이제 그 이름을 이렇게 지을 수가 있거든요. 프로 학자입니다. 나비에 있어서. 근데 나비를 끔찍하게 좋아한 이유도 문학 세계하고 조금 연관이 돼 있어요. 나비가 이제 애벌레하고 그다음 성충이 됐을 때 하고
확연하게 이렇게 뭔가 다르죠. 그렇게 변태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런 어떤 과정이 번데기를 거쳐서 이렇게 나비가 되는 어떤 과정하고 그런 변신, 변태의 모티브가 나보코프 문학에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들어옵니다. 결혼은 베라 슬로님이라는 여성과 25년, 25살, 6살 때쯤에 하게 되는데 베라도 아주 유명한 작가의 아내입니다. 나보코프가 한 번 이제 이렇게 외도를 한 적은 있는데 한 파리에서 한 몇 달간 이제 다른 여성 만난 적은 있는데 그걸 제외하고는 대단히 이제 조금 충실한 남편이었고 그러니까 굉장히 말년까지 해로한 그런 부부였고 아들은 외아들 하나 있습니다. 드미트리 나보코프인데 보니까 34년생이네. 드미트리는 나중에 나보코프가 자기 작품 러시아어 작품을 영어로 옮길 때 공역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작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실 나보코프의 전 저작권의 상속자이기도 해요. 외아들이니까. 근데 뭐 그럴 자격은 있습니다. 자기도 번역했으니까.